네, 이번 시간에는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리의 위계상 가장 심각한 수준을 정신증이라고 했고, 낮은 수준은 신경증, 그 중간에 있는 수준을 우리가 성격 장애라고 했는데요. 정신증은 환각과 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신경증은 우울과 불안, 그리고 성격 장애는 신경증적 양상을 쭉 나타내다가 사파적으로 정신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정신증과 신경증의 경계에 있다라고 대표적인 성격장애가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 그 중간에 있는 수준, 정신병리의 위계에서 심각도가 중간 수준인 성격장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장애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 평균적 범위를 넘어서서 성격의 특질에 변형이 있거나 극단적인 모습을 성격장애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좀 개의하고 또 보통의 평균적 반응이 이렇게 평균적 반응에서 넘어선 상태를 우리가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DSM이라고 해서 미국 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발간한 DSM이 있는데요.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Mental Disorder라고 해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 있습니다. 2013년에 APA에서 발간한 게 DSM-5 5판인데요. DSM-5판에서는 성격장애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또 융통성이 없으면서 대인관계 상황에서 부적응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어느 정도 고정되고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능력에 상당한 장애를 유발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도 없고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이것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또 개인도 고통스럽지만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DSM에서는 성격장애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격장애를 크게 세 부분으로, 이건 이제 군이라고 하는데 클러스터, 영어로는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세 가지 군으로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을 성격장애를 묶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A군, B군, C군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서 표현할 수 DSM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A군의 성격장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키조이드, 파라노이드, 스키조타이팔이라고 해서 조현성, 편집성, 조현형 성격장애 이렇게 세 가지 성격장애가 바로 A군에 속합니다. 이 A군의 성격장애들은 아주 개의하고 별나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격장애가 바로 조현성, 편집성, 조현형 성격장애입니다. 먼저 조현성 성격장애를 보겠습니다. 스키조이드 퍼스널리티인데요. 이 사람들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사람들은 액자가 있는데 피카소 액자입니다. 뭔가 입체파, 독특해요. 또 소파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격적 특성이 있는 사람들을 바로 조현성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 몇 가지를 좀 들고 왔는데요. 조현성 성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름은 나 혼자입니다. 즉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격장애가 바로 조현성 성격이고요. 직업은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톨게이트 징수원입니다.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고속도로에 차들이 잘 안 다닙니다. 그러한 직업생활, 혼자서 하는 직업생활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용모는 70년대 나팔바지에 촌스러운 회색티,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고요. 좌우명은 이메일만으로 살련다라고 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인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특성이 바로 조현성 성격,
스키조이드 퍼스널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A군의 성격장애, 독특하고 개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생 동안 사회로부터 철수되어 있습니다. 혼자 지내고요.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지나치게 또 내향적이고 온순한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 정서 표현도 잘 못하는 그런 게 바로 조연성 성격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고등학생이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길렀는데 남학생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6개월 동안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요. 엄마가 밥상을 넣어주고 빼주고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방에서 신문지 깔고 대소변을 봤던 그런 아이였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빠가 때려요. 뭘로 때리냐면 강목으로 때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빠가 교회 목사님이에요. 얘가 이런 성격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조연성 성격은 바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이겼다. 골인 이러면서 흥분하고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연성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 왜 더 이렇게 시끄럽지? 라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조연성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원치 않고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이성관계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한 그런 성격 특질이 바로 조연성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군의 첫 번째 조연성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A군의 성격 장애는 파라노이드 퍼스널리티라고 해서 편집성 성격이 있습니다. 편집성 성격의 핵심은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인데요. 여기 액자 그림이 있는데 액자 그림에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경을 썼는데 백밀러 안경을 썼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고 의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환경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격 장애가 바로 편집성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인 거를 좀 살펴보면요. 편집성 성격 이름은 안 믿어입니다. 사람들을 잘 안 믿어요. 직업은 종일 근무하는 영화 영사기사입니다. 영사기가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얼마나 예민하게 봐야 되겠습니까? 용모는 백밀러가 있는 안경을 착용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밀러 안경을 쓰니까 누가 나를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더라는 거죠. 좌우명은 내가 믿는 것만 믿는다. 그래도 못 믿겠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신뢰와 불신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집성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지 않을까? 늘 남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심을 많이 합니다. 또 질투심도 많아요. 정서 반응도 제한되어 있고 냉담합니다. 그리고 무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칫솔질을 하려고 합니다. 치약은 묻혔는데 편집증적인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누가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에다가 벌레를 올려놓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정신적인 수준까지 이르면 망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 이렇게 리모컨 깜빡깜빡 불 보이잖아요. 그거 보고 도청장치라고 생각을 해서 텔레비전 안에 있는 걸 다 뜯어서 버려버렸습니다.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윙 하고 이제 모터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도청장치라고 생각해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남편 대학 교수였는데요. 와이셔츠를 입으면 이렇게 구겨지잖아요. 그럼 어느 여자랑 또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바람을 피신 분, 외도를 하신 분은 이 여성분이셨습니다. 본인이 외도를 해놓고 남편이 바람 폈다고 의심을 하는 거. 소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의처증, 의부증. 이게 이제 심각한 형태의 표현으로 바로 편집성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전봇대에 꽉 부딪혔어요. 사고가 났어요. 마침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당신 내가 운전 중인 걸 알고 일부러 전화했지? 두고 봐. 꼭 복수하겠어. 복수는 나의 힘입니다. 편집증적인 사람들은 환경을 위협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한다. 여기는 성격적 특성을 보이는 바로 편집성 성격이 바로 A군의 성격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조연성,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편집성,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이게 바로 A군의 성격 장애입니다. 세 번째는 스키조타입8이라고 해서 조현형 성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인데요. 액자를, 집에 액자를 배치했는데 액자는 피라미드의 눈입니다. 정말 이상해요.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요. 양말도 짝재기 양말을 신습니다. 구슬도 가지고 다니고 스탠드도 우주 스탠드. 이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UFO, 텔레파시, 외계인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조현현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현형 성격의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을 보면 이름은 이상해입니다.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직업은 UFO 착륙장을 개발합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UFO 착륙장을 개발한 사람이 있는데요. 조현형적인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모는 은종이로 만든 모자에 짝이 맞지 않은 양말을 신고 다닙니다.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닙니다. 좌우명은 이방인은 없다. 단지 과거에서 온 친구들 뿐입니다. 대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이러한 조현형 성격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현형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사고와 대화가 장애가 있습니다. 언어 소통이 잘 안 돼요. 언어 표현도 괴이하고 지엽적입니다. 또 지나치게 정교한 그런 특성도 갖고 있고요. 가까운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요. 앞서도 미신이나 유사종교, 텔레파시, UFO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특수한 사고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라고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현형 성격, 스키조타입8 퍼스널리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우리나라에 UFO 착륙장을 만든 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성 동화에 나온 한 스님이십니다. 이분은 개인 암자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암자에 보면 벽에 UFO 사진을 막 붙여놨어요. 막 외계인 그림도 막 그려놓고 막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인데 암자 앞에다가 UFO를 착륙하라고 이렇게 착륙장을 이렇게 만들기도 한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조현형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허경영 같은 분인데요. 이 사람은 IQ가 430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또 눈빛으로 DNA를 분리해서 DNA 서열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말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초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이러한 특성이 바로 조현형 성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을 지나다니 보면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빨간 옷에다가 뭐 태극기도 막 붙이고 이런 분들 중에 간혹 조현형 성격 특성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저희 이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보통 이제 노크를 하면 똑똑 이렇게 노크를 하는데 이분은 그냥 꽝꽝 아주 크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60대 후반의 할아버지셨습니다. 힙합 모자를 쓰고 힙합 옷을 입고 목에 체인을 감았습니다. 체인 밑에다가는 크리스탈 구슬을 이만한 걸 목에다 걸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에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제 사무실에 들어왔으니까
앉아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유에서 병원에 오셨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정신장애인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정신장애인 등록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하시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요즘 유치원에서 신발 정리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길을 가다가 유치원이 보여요. 유치원에 들어가. 그래서 신발 정리를 합니다. 또 나와요. 또 한참 걷다가 유치원이 보이면 신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독특하고 괴이하죠. 바로 이런 특성이 바로 조현형 성격, 스키조타입할 퍼스널리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현형 성격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바로 UFO, 텔레파시, 외계인, 이런 거, 초능력,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A군의 성격 장애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의 평균적 반응에서 일탈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고 융통성이 없고 나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성격 장애 중에 A군은 독특하고 괴이한 성격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조현성, 편집성, 조현형이 있었는데요. 조현성, 스키조이드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격 장애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파라노이드, 편집성은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세 번째, 스키조타입할 조현형은 UFO, 텔레파시, 외계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 장애를 스키조타입할이라고 해서 조현형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A군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B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DSM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 팔람에는 세 가지 성격 군이 있다고 했죠. A군, B군, C군이 있는데 A군은 아주 독특하고 괴이하다라고 했는데 B군은 바로 극적이고 변화무쌍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 장애가 바로 B군의 성격 장애입니다. 극적이고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B군의 성격 장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트로닉, 안티소셜, 보더라인, 나르시스틱 이렇게 해서 연극성 성격 장애, 반사회성 성격 장애, 경계선 성격 장애, 자기애성 성격 장애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B군의 성격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B군의 첫 번째 성격 장애인 히스트로닉 퍼스널리티라고 해서 연극성 성격 장애를 보겠습니다. 액자가 있는데 이 한 여성이 이 프로이드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 여성분 가슴 다 파진 옷도 있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향수도 진하게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극성 성격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극성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나 봐줘예요. 관심받고 싶어 해요. 직업은 미용사 겸 미학자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용모는 화려한 신발에 귀걸이, 핸드백, 화려한 매니큐어, 굉장히 화려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좌우명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특징이 바로 연극성 성격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이 심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사고와 느낌을 과장하고 또 자신의 감정 표현은 현실의 책임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화려하게 꾸며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화려함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질적인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고 부인하고 회피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화려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사귀고 싶지만 관계가 좀 피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앙드레 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항상 흰 옷을 입고 다닙니다. 눈에 띄어요.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끄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연극성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저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신분석적 치료를 하는데, 한 여성분은, 가슴 다 파진 옷을 입고 옵니다. 정신분석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카우치에 누워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가슴이 진짜 다 보여요. 심지어 저녁 시간에 옵니다. 저녁 시간에 오니까, 저녁 시간에 치료를 마치고 나서, 선생님, 교수님 같이 식사하실까요? 이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위 이거를 우리가 전이 감정 혹은 역전이와 관련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연극성적인 사람들은 유혹적이란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한 여성이 도대체 왜 다들 내 가슴만 보는 거야? 짜증나. 15명째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가슴 보느냐? 가슴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면 남자들은 그런 것에 끌리기가 십상입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표현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싶어 하는 특징, 바로 연극성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사회성 성격이 있습니다. 반사회성 성격, 클러스터 B군에 있는데 아주 극적이고 변화무쌍한 그런 성격 장애를 바로 B군에 있다라고 하는데, 반사회성 안티소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도 바로 B군에 속해져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좋아합니다. 할리 데이비슨. 여러분들 품행장애 아이들 오토바이를 좋아하잖아요. 검은색 쫄티를 입고 담배를 하나 탁 물고 있습니다. 스탠드도 누드 스탠드예요. 자, 반사회성 성격 장애 환자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들을 좀 살펴보면 이름은 조폭남입니다. 조폭이에요. 직업은 소방서를 상대로 하는 방화범입니다. 소방서를 상대로 불을 지르더라는 거죠. 즉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행동의 원인인, 행동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용모는 쫄티, 용문신, 짧은 구렛나루, 우리 소위 조폭의 외모 같은 거 있잖아요. 용모가 있습니다. 좌우명, 내 마음대로 살란다, 니는 먹고, 이렇게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하는 이런 특성이 바로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이에요. 신의가 없어요. 불성실하고 또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기가 모호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남을 위하는 척해요. 그런데 관계를 맺어보면 깊은 정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그런 특징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입니다.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소위 일진이라는 아이들, 품행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바로 이제 18세 이후까지 이런 행동 특성이 지속이 되면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고 DSM에서는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품행의 문제도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 관심 있는 사이코패스, 이것도 반사회성 성격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을 칼로 찌르고도 책임감, 두려움, 가책,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특성이 바로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B군의 성격장애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극성 성격,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고 싶어 한다. 두 번째, 반사회성 성격, 소위 조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 B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를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B군의 세 번째는 바로 borderline personality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계선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이드 액자가 있는데 프로이드 액자에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자기 팔뚝에는 I hate me, 난 내가 싫어. 그리고 인형에다가는 I hate her, 난 그녀가 싫어. 다 싫은 거예요. 또 스탠드도 깨져 있습니다. 자아상이 불안정한 특성이 바로 경계선 성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름은 죽을래입니다. 이 경계선 성격 장애 환자들이 잘 보이는 특성이 바로 자살, 자해입니다. 직업은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을 위한 직통 전화 상담자인데요.
경계성 성격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힘드니까 상담 장면에 많이 와요. 그러다 보면 상담을 공부해서 상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모는 완전히 흰색이나 검정색 옷을 입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극단적인 흑백 논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모든 것이 좋거나 모든 것이 나쁘거나예요. 좌우명 이리와 저리가 이리와 막 정서가 불안정한 특성들을 경계성 성격 장애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분노감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분 변화가 심하고 또 만성적으로 공허감을 느끼며 자살 제스처들을 많이 있습니다. 소위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유기불안인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강하고 폭식이나 또 사고 유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요. 대학생이었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모든 것이 좋거나 모든 것이 나쁘거나 이분법적인 사고를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와 폭력적 성관계를 가지고요. 하루는 와서 이럽니다. 교수님 너무 심리치료 잘해요. 우리나라 최고예요. 막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 회기 와서는 이 개 같은 놈아 이딴 식으로 하려면 치워버려. 막 욕을 해댑니다. 아주 극단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좋거나 모든 것이 나쁘거나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불안정했고 엄마가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는데요. 뺨을 맞으니까 아이가 웁니다. 아 하고 울어요. 울었더니 엄마가 우니까 아이가 우니까 엄마가 또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아이를 또 꼭 안아줍니다. 미안해 하고 또 안아줍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또 엄마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또 엄마가 뺨을 때립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 엄마가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혼란스러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모의 불안정한 비일관된 양육이 이런 경계성 성격을 낳기도 합니다. 경험적으로는 이런 경계성 성격 환자들에서 어렸을 때 양육 경험 안에서 정서적인 학대나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이런 경험들이 경계성 성격 특성을 만드는 그런 특성들도 왕왕 보입니다. 그이는 너무 멋있어. 아니야, 그놈은 한심해. 아니야, 그이는 내 이상이야. 내가 뭐하러 이러면서 팥죽이 형님 이럽니다. 팥죽 긁듯이 변덕이 심한 거죠. 이게 바로 B군의 성격장애, 대표적인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입니다. 유기불안,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정서적인 불안정성, 또 해리 증상도 나타납니다. 해리라 하면 내가 아닌 듯한, 즉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리 증상, 또 폭식이라든지 난교를 하기도 하고 충동적인 행동, 분노 조절도 잘 안 되는 이런 특성이 바로 클러스터 B군의 경계선 성격 장애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연극성 성격 장애, 반사회성, 그리고 경계성 성격 장애까지 B군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B군의 마지막은 나르시스틱이라고 해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액자를 봤더니 아주 럭셔리해요. 리무진, 옷도 막 명품으로 시장을 했습니다. 스탠드를 봤더니 금촛대예요. 아주 럭셔리하고 화려합니다. 나르시즘 혹은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인구 통계학적인 걸 보면 이름은 나 최고예요. 나는 꼭 1등이어야 해야 돼. 직업은 부티크 진열 의상 담당자예요. 용모는 실크 셔츠에 악어 가죽으로 된 신발, 명품으로 도배를 합니다. 좌우명은 나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해라. 즉 자기가 늘 1등이고 우선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애성 성격입니다.
자기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특별 대우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면에는 이제 자존심이 불안정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자기를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지 항상 집착하는 특성이 바로 자기애성 성격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과 칭찬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개그 콘서트에 보면 루이 세바스찬 뭐 이렇게 해서 뭐 나이스 뭐 이렇게 자기가 꼭 1등이어야 하는 그런 특성이 바로 자기애성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분석을 받았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정말 자기애성이 강해요. 나르시스틱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여성과는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이분 결혼을 이제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이분의 이제 과거력을 쭉 이제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을 초기 기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는 엄마 전 냄새를 기억합니다. 보통은 이제 5세 이전의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데 후각적인 감각 기억을 하고 있는 엄마 전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 중에 하나가 바로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이 곰팡이 냄새는 어떻게 해서 난 거냐면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곰팡이 냄새가 그렇게 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던 그런 사례였는데 나르시스틱한 거예요. 자기가 늘 최고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열등감에 대한 반동 형성으로 우월성을 추구하는 이런 특성들이 이 나르시스틱한 자기애적인 요소에 이제 반영이 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액자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액자에 보면 화려하게 금딱지도 붙어 있고 영어로 막 되어 있고 막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대단하신 선생님이 병원에 왔는데 이 환자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가 이러는 거죠. 선생 정도라면 제 시간을 약간 내드릴 가치가 있겠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르시스틱한 특성들을 보이는 거죠. 자기애성 성격입니다. 자, 성격장애 B군을 살펴보았습니다. B군은 4가지가 있었는데요. 연극성, 반사회성, 경계성, 자기애성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B군은 극적이고 변화무쌍하다. 감정의 변화가 심한 그런 특성이 B군의 특징인데 첫 번째 연극성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 반사회성은 조폭이에요, 조폭. 품행 문제가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이 되는 특성. 그 다음에 경계선 성격장애, 보드라인은 유기불안,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충동성, 자살, 자해 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4번째, 나르시스틱은 자기애성, 내가 최고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B군의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격장애 3가지를 봤어요. 2가지를 봤습니다. 크게 이제 클러스터는 3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했고, A군과 B군이 있는데, A군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스키조이드, 조현성,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파라노이드, 편집성, 그 다음에 UFO, 텔레파시를 좋아하는 타입 8, 조현형이 있었고요. B군은 극적이고 변화무쌍한 연극성, 반사회성, 경계성, 자기애성이 있었습니다. 3번째 C군은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불안, 억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C군의 3가지 성격장애가 뭐가 있냐면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이렇게 3가지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Avoidant, Dependent, Obsessive, Compulsive 이게 바로 3가지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Avoidant, 회피성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자가 있는데 놀러 가자라고 하는데 놀러 안 가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 옷도
소파하고 옷 색깔이 똑같습니다. 스탠드 갓을 머리에다가 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회피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피성 성격, 인구 통계학적 변이를 보면 이름은 도망쳐입니다. 늘 도망 다녀요. 직업은 역도 광고 진한 사진 모델입니다. 역도는 광고를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진한 사진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용모는 사무실 벽지에 어울리는 복장입니다. 잘 띄지 않아요. 강의를 가봐도요. 회피적인 사람들이 주로 앉는 위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양가 쪽에 이렇게 이제 앉는 특성들이 나타나는데요. 좌우명은 나 빼고 너희들끼리 해라. 혼자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A군의 성격 장애에 조현성 성격이 있었는데 조현성, 스키조이드한 성격과 이 회피성 성격이 좀 유사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특성이 있는데요. 조현성 성격은 혼자 있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회피성 성격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그런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있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게 바로 회피성 성격입니다. 사회적으로 은둔 생활을 해요. 그리고 친분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있는 거예요. 자존심도 낮고 수동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그런 특성이 회피성 성격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핸드폰, 스마트폰 이전 세대일 때 회피적인 아이들 중에 이렇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요.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나 잠수 탄다 하고 단체 문자를 보내요. 아니 그냥 잠수를 타면 되지. 왜 단체 문자를 보내느냐는 거예요. 그 관심 받고 싶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나는 한심하고 부적절하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겠지. 관계에서 회피하고 그런 특성이 바로 클러스터 C군의 억제, 불안, 두려움이 핵심인 회피적 성격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Dependent Personality라고 해서 의존성 성격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강아지가 있습니다. 의존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 키우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가슴에다가 Just take me, 날 꼭 데려가줘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도 자석 스탠드예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존성을 보입니다. 이름은 기댈레입니다. 어디에 기대요. 직업은 애완동물 판매 지배인. 제가 아까 의존적인 사람들이 반려동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용모는 공들여 만들 털 스웨터에다가 나를 꼭 데려가줘 라고 적습니다. 독립성이 부족해요. 의존적인 특성을 보이는 거죠. 좌우명은 나 혼자 두고 떠나지 마. 독립적인 그런 특성들이 잘 나타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고 의존하는 게 바로 Dependent Personality, 의존성 성격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특징이 의존과 복종인데요. 이유는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책임을 남들에게 맡겨버리고 책임 전가하는 거죠. 이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고 이를 의식적 수준에서 억제하는 그런 특징이 바로 Dependent Personality, 의존성 성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마마보이 같은 거예요. 엄마, 어쩌죠? 나 좀 도와주세요. 다 큰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성 없이 의존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 내면에도 이런 의존성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의존적인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더라는 거죠. 다 큰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모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군 억제와 불안, 두려움이 핵심인 세 개의 성격 장애 중에 avoidant, 회피성,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 dependent, 의존성, 독립과 의존, 복종의 문제가 핵심인 거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은요, 강박성 성격입니다. obsessive compulsive personality라는 건데, 액자를 봤더니 액자가 줄을 탁 서 있어요, 군인들이. 그리고 2대 8 가르마를 탁 하고 옷도 아주 단정한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요. 강박성 성격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 이름, 꼼꼼해입니다. 정말 꼼꼼해요. 직업은 화학회사 분자 계산원입니다. 이 화학식을 계산하려면 얼마나 꼼꼼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풀며거 다린 빳빳한 네이와 양말의 용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는 실제로 속옷을 다려 입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청결을 중요시합니다. 좌우명은 규칙을 만드는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을 만드는데 규칙을 세워서 이렇게 행동하더라. 이게 바로 강박성 성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리정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내심도 강하고요. 반면에 감정 표현에 인색합니다. 따뜻함을 표현하는 능력이 좀 제한적이에요. 합리적이고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통제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강박적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주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무한도전에서 이제 노홍철 집에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냉장고의 문을 열었더니 냉장고에 음료수들이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강박적인 특성을 보이는데요. 노홍철이 뭐 가는 거야 이러면 상당히 불안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환경을 통제하고 체계화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강박적 성격 특질이 나타난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 한번 손을 씻으면 30분 이상 손을 씻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씻고요. 평소에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뭐 묻을까봐 점검을 해요. 그런 특성들이 강박적 특성들로 나타나고요. 숫자를 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1, 2, 3, 4, 5, 6, 7, 8, 9, 10 숫자를 셉니다. 숫자를 세다가 13,568까지 세면 박수를 한번 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3,566, 13,567, 13,568 하면 박수를 한번. 길을 가다가 박수를 치면 13,568까지 센 거예요. 중간에 세다가 틀리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이렇게 이제 카운팅이라고 해서 숫자를 세는 강박적 특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인데 얘는 말의 어미를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지금 배고 뭔지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미를 생략해서 말을 하는 그런 특성이 바로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게 똥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보면 똥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에도 똥이 얹혀져 있는 것 같고 밥을 먹었는데 밥 공기에도 똥이 있는 그래서 밥을 잘 못 먹어요. 빼빼 말랐어요. 어디 탁 앉으면 똥을 깔고 앉았다는 느낌 때문에 하루 종일 샤워만 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리추얼이라고 해서 의식행동이 있는데 화장실에 갈 때 의식행동을 한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 가면 박수를 3번을 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을 3번 씻는 동작을 해요. 그래서 대변을 볼 때는 박수 3번, 손 3번 씻고 물을 3번 내린대요. 이렇게 꼭 하고 난 다음에 변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3이라는 게 바로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이런 행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이 환자분하고 했는데,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안 된대요. 부끄럽대요. 제가 또 설득을 했습니다. 한번, 괜찮아. 세상의 모든 게 똥이 아니니까,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했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 갔는데, 할 건 해야 됩니다. 먼저 또 박수를 3번 칩니다. 손 3번 씻는 동작 합니다. 하나, 둘, 셋. 물을 탁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오늘은 물을 내리지 말고 한번 해보자. 안 돼요, 선생님. 불안해요.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세상의 모든 게 똥이 아니야. 선생님 믿고 한번 해보자. 또 설득을 했습니다. 했더니, 해보겠대. 또 박수를 칩니다. 손 3번 씻는 동작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는 물을 내리지 않고 변기 뚜껑을 탁 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변기에 똥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전에 변을 보고 물을 안 내린, 그걸 보고는 애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모든 게 세상에 똥이에요. 이제 선생님도 못 믿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알았나요? 똥이 있을 줄. 이게 이제 홍수법이라는 방법인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보다 훨씬 더 큰 불안을 경험하게 해서 지금 불안이 별게 아니다 라고 여기게 만드는, 소위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홍수법을 하고 난 다음에 증상이 더 안 좋아졌어요. 홍수법이 아니라 쓰나미법이 돼버린 거예요. 강박적인 사람들이 오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그는 두려워했다. 조금이라도 삐딱한 거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박적 성격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클러스터 C군 살펴봤습니다. 핵심적인 특징, 억제, 불안, 두려움이고 3가지가 있었는데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이 있었습니다. 회피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혼자 있는 거다. 의존성,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강박성은 환경을 통제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특성들이 바로 C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성격장애 3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의 성격장애 A, B, C군 설명드렸고, A군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괴이하고 독특하다. B군은 극적이고 변화무쌍하다. C군은 불안, 억제, 두려움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A군 3가지, 조연성, 편집성, 조연형. 조연성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편집성은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조연형은 텔레파시, UFO에 관심 많다. 자, B군은 연극성, 반사회성, 경계성, 자기애성이 있는데, 연극성은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고 싶어함. 반사회성은 소위 조폭, 품행의 문제가 지속된 거. 경계성은 자살, 자해, 충동성,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핵심이고요. 자기애성은 내가 최고여야 된다. 1등이어야 된다. C군,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이 있었는데, 회피성,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혼자 있는 거. 의존성, 독립, 의존, 복종의 문제. 강박성은 환경을 통제하고 체계화하려는 성격 특성이다 라고 해서 A, B, C 성격 장애를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정신병리의 위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정신증,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신경증, 그 중간에 있는 성격 장애로서 A, B, C군의 성격 장애를 살펴보았고, 그러한 성격 장애는 DSM에서 평균적 반응에서 벗어났고 융통성 없고 일탈되어 있는 행동적 특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본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괴롭다, 그런 성격 장애 특성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